저는 현재 전문직 종사 중이고 남들은 저보고 부럽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제 과거 살아온 얘기 들으면 전혀 안 그럴 거예요. 특히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뭔가에 씌인 것 같은 고통의 나날들이었죠. 이혼 소송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사연 채널 시댁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공감이 가던지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던 터라 더 크게 와닿았네요. 제 생각보다 결혼 생활에서 겪은 상처가 깊숙했는지 막장 시댁 이혼 사연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낼 용기를 냈고요. 제 사랑에 값을 매기며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했던 시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릴 적 냉채족발집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로스쿨까지 들어갔지만 변호사는 하지 못했고 중간에 현실적인 문제들에 막혀 급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너도 나도 시집 간다고 난리고 친정엄마도 제 손자리를 많이 들고 오실 때였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요. 그날따라 휴일이라 동생을 데리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는데 우연히 남편을 거기서 만난 거였어요. 거의 15년 만의 조우였죠. 예전 10대 때 친구 따라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났거든요. 제 첫사랑이었기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람이 살면서 가슴이 두근대는 경험이 많진 않잖아요. 저는 아마 처음으로 그런 떨림과 반가움을 느꼈어요. 남편은 저를 오랜만에 보고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다며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주는데 중고차 딜러와 보험 영업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터라 그 후로 계속 연락하고 자주 만나다가 결국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반년도 안 돼서 결혼 얘기가 오고 갔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까지 내 식구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하는 시아버지, 교회 권사 일하시는 시어머니, 대학원을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시부모님들은 남편과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인연이 있냐며 종교가 같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런 관련해서 비용을 간소하게 하고 살림을 합치겠다고 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양가 반대 없이 무사히 결혼을 했고 남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합가해서 조촐하게 신혼을 시작하게 됐네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가계빚도 다 갚았고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닐 정도로 다 컸고 친정엄마도 조금씩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기에 제가 결혼하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게 안정이 되니까 그제야 포기했던 제 꿈이 보이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는 35 되기 전에 아이를 낳으라고 성하셨지만 저는 아이보다 제 자아실현 욕구가 더 커져 있었어요. 당시 결혼 청첩장을 주러 다니던 법대에 갔을 때 제 지도교수였던 교수님이 더 늦기 전에 변호사 시험을 다시 보라고 권해주셨던 게 아마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생계 때문에 원하지 않은 일을 오래 했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변호사라는 꿈이 응어리진 채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제 진로에 대해 상의를 했더랬죠. 여보, 나 사실 고민이 있어서 당신이랑 상의하려고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래,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얼굴이 어두운데? 내 진로 문제야. 결혼식 전에 내가 다니던 대학교 가서 교수님이랑 후배들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 그때 깨달았는데 아무래도 변호사 시험을 다시 쳐볼까 싶어서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우리도 부부고 운명 공동체니까 당신이랑 상의해야겠다 싶어서 말해봐. 당신 생각은 어때? 난 또 뭐라고. 무슨 큰 문제 터진 줄 알고 놀랬잖아. 연애할 때부터 변호사 시험 얘기했으니 크게 놀랍지는 않아. 그런데 그 시험은 얼마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예전에 한번 낙방했다고 하지 않았어?
학교 졸업할 때 첫 시험은 떨어졌었어. 사람마다 합격하는 기간은 다른데 나는 2년에서 3년 보고 있거든. 현역이 아니라 다시 봐야 할 게 많고 해서. 3년씩이나? 그럼 그동안에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번다는 거야? 3년이나 나 혼자 외벌이라 힘들기는 하겠는데? 내가 최대한 빨리 합격해볼게. 집세나 공과금만 당신이 부담해주면 내가 쓰는 돈은 저축해둔 내 돈으로 쓸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뭐라 할지 자신은 없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 노산되기 전에 빨리 손주 가졌으면 하는데 일도 안 하고 공부한다고 하면 그렇게 반기실 것 같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알지. 대신 내가 시댁에 누 안 가게 잘할게. 공부 빨리 마치고 아기도 가지고. 부탁해. 당신 공부 잘하는 거야. 학창시절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 까짓거 변호사 마누라 한번 만들어보자. 해봐. 대신 3년 안에 합격 못하면 그만둬야 돼. 연애할 때부터 제 꿈에 대한 미련을 남편은 알고 있었기에 선뜻 허락해 주더라고요. 당시 남편 수입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변호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선에서는 어렵지 않게 합의된 부분이었지만 시댁에서 특히 시어머니가 어찌나 반대가 심하신지 한동안 저를 붙잡고 잔소리가 심하셨어요. 나는 우리 아들 얘기 듣고 경악했다. 이게 다 뭔 소리니? 나이 30 넘어서 무슨 고시 공부야? 그럼 다니던 멀쩡한 회사까지 관두고 공부만 하겠다 이거야? 네 어머님, 3년 안에 합격하기로 그이랑 약속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요. 회사는 한 달 뒤에 그만두기로 했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아랫게부터 잠도 안 오더라. 순하고 식은 있는 아이로 봤는데 네가 생각보다 이기적인 면이 아주 큰 아이구나.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아이 낳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변호사야. 공부 안 한 지도 오래됐다면서 아무나 변호사 되는 거니? 난 반대다. 다시 생각해. 이미 회사에 퇴사 통보 다 하고 서류 처리돼서 물을 수도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너 진짜 당돌하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통보하듯이 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아들 앞으로 결혼 생활이 빤히 보이는구나. 그렇게 변호사가 하고 싶으면 결혼 전에 시험 합격을 하던가 누구 고생시키려고 이래. 네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우리 아들이 혼자 그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려고요. 제가 벌어둔 돈 쓰고 그이한테 부담 많이 안 줄게요. 너희 시아버지도 그렇게 첫 손주 기다리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주변에서 그렇게 결혼 잘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아이고 뒷목이야. 그렇게 시댁의 냉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1년간은 다시 공부만 했고 다행히 저는 2년째 보란듯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더랬죠. 친정 식구들은 물론 선후배들까지 제 합격을 축하해줬어요. 늘 차갑게 굴던 시댁 식구들도 그제야 저를 인정해줬고요. 남들은 과정보다 결과에 반응한다더니 진짜 딱 그렇더라고요. 그간 공부하며 눈칫밥 먹어서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결과가 좋았더니 그 아픔도 다 씻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사람들은 이제 꽃길만 걷겠다며 부러워하고 축하했지만 사실 심적인 부분만 만족이 컸지 막상 현실은 좋지만은 않았어요. 35이라는 늦은 나이에 합격을 해서 젊은 변호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됐고 집안일과 변호사 일을 병행해야 됐는데 제 체력 좋은 편이 아니라서 겨우겨우 소화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는 늘 구박과 냉대를 일삼던 시어머니가 안면을 싹 바꾸면서 우리 변호사 며느리라고 부르며 이제 앞으로 우리 집안을 네가 일으켜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 합격한 건 자기 아들 뒷바라지 덕이라며
큰 은혜를 갚으라는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축하의 말과 인정은 좋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 핑계로 시어머니를 피했더니 어느 날은 제가 일을 쉬는 날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말씀도 안 하시고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내가 자식 집에 무슨 일이 있어야 오니? 오며 가며 올 수도 있는 거지. 부산의 변호사 일은 너 혼자 다 하니? 어떻게 요즘 집안 제사나 행사에도 빠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변호사 되더니 이제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 그럴 리가요. 이제 막 일 시작해서 진짜 바빴어요. 야근도 많았고요.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집안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 내가 얼마 전에 오늘 띄웠지만 네 신우 곧 결혼할 것 같은데 너랑 상의해야 될 일이 많구나. 아가씨 상견례 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식은 언제 올리는데요? 예비 사위는 회사 다니지만 얘는 아직 대학원 다니니까 1년 안에 결혼하기로 했다. 그건 그렇고 신혼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전세자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자금이라뇨?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저 돈 없어요, 어머니. 명색이 네가 변호사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도 상견례 할 때 네가 시집와서 변호사 합격도 하고 그랬다니까 사돈댁에서도 엄청 부러워하시더라. 여럿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신우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저희 그이랑 얘기 나누신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네 남편도 너랑 얘기하면 될 거라고 말하던데 우리 집안에 능력 있는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다고 자랑자랑을 다 해놨다. 그러니 내 체면에 위해서라도 네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정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융통이라도 해오던가. 변호사니까 가능하지 않겠어? 사람이 어떻게 체면 때문에 돈을 빌려요. 제 상황 좋지 않은 거 남편도 알 텐데 당연히 도울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안 믿기네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다만 사실 네가 시집 오면서 집을 해왔니 예물을 많이 해왔니? 우리 아들같이 이해심 넓은 남자 흔치 않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서로 필요한 거 있을 때 도와야지. 시집 와서 처음으로 가족 챙긴다 생각하고 신우 결혼 도우렴. 남들도 제가 변호사 합격했다고 하면 떼돈을 버는 줄 알고 한턱 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시어머니도 똑같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전문직도 전문직 나름이지 이제 막 햇병아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저는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 동안의 실무 연수를 하면서 낮은 급여를 받았었고 얼마 전 겨우 작은 규모의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더랬죠. 파트너 변호사님이 제가 다닌 대학의 선배님이기도 했고 아는 분이라서 나쁘지 않은 근무 조건으로 일할 수 있었지 로스쿨 출신 막내 변호사 삶이라는 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일부 잘 나가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지 저처럼 막내 변호사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저 신우의 결혼에 도움 안 주고 싶어서 저렇게 입을 싹 닫는다는 식이었죠. 제가 고시 공부할 때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이해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냐면서 어찌나 뭐라고 하시던지 졸지에 능력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 싹퉁바가지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와 나눈 신우 결혼 이야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관인 것이 남편은 도리어 자기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보, 오늘 아가씨 결혼 문제로 어머님 다녀가셨어. 당신 알고 있었어? 안 그래도 오늘 당신 휴일이라고 엄마한테 말했었어. 왔다 가셨구나. 아가씨 결혼하는데 전세자금 보태라고 하셨어. 당신도 들었다며.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했어? 나는 당연히 당신이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왜? 아니야? 여보,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까지 내 능력을 그렇게 높이 쳐주는 거야?
나 이제 겨우 변호사 사무실 막내로 들어가서 월급 받고 있어. 그런 큰돈이 어딨어. 내가 2달 전에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당신 2말 안고 3천만 원 융통해줬잖아. 그래서 나는 당신이 돈 좀 있는 줄 알았지. 우리가 각자 경제 관리하자고 해서 서로 돈이 얼마 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아니지. 그때 당신한테 빌려준 돈은 내가 처녀 쪽에 모아둔 돈이고 당신 사업 운영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니까 해준 거야. 아가씨 신혼집은 못 해줘. 어머님한테도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했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바로 거절했다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인데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지. 우리 엄마 또 대성통곡하겠네. 솔직히 나랑 우리 가족들이 당신 공부할 때 2년간 뒷바라지 해준 건데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뭘 갚아? 당신이 나 공부할 때 배려해준 게 있어서 사업자금 융통해준 건 맞아. 하지만 아가씨 30 넘었는데 여태 시집갈 돈도 안 모으고 집에 손 벌리는 건 아니라고 봐. 생사가 걸린 문제도 아니고 나 공부할 때 시댁에 도움 받은 거 없어. 내가 뭘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누가 들으면 내가 시댁에서 그간 용돈 받고 뒷바라지 받은 줄 알겠어? 당신 시집 와서 손주 낳아야 되는데 양보해주고 집안 행사나 명절에 시댁 안 가도 뭐라 안 하신 것 자체가 은혜 베푼 거 아니야. 결혼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은 봐주신 거야. 당신 혼자 변호사 합격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당신도 사업 힘들다며. 그래서 대출금도 나 혼자 갚는 판에 아가씨 전셋집을 해준다는 게 말이 돼? 우리 형편에 맞게 해주자. 나 지금 당신 돈 빌려주고 돈 하나도 없어. 내가 가진 돈에서 대출까지 받아 당신한테 준 거라서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벅차. 진짜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은 진짜 뻔뻔하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배려하고 뒷바라지 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가 보더군요. 솔직히 말이 2년간 남편 외벌이지 저는 공과금, 지 월세를 제외하고는 남편에게 받지도 않았고 나머지 식비나 제가 쓰는 돈은 제가 저축한 돈에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와 시댁 부모님 덕으로 제가 변호사가 됐다며 신우 결혼에 뭐라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제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자기 영업일이 힘들다며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 해줬던 참이었거든요. 큰돈이 나간 터라 시댁에 뭘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도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인지 더는 제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나 시누이, 남편 모두 제가 무슨 억만금을 이고지고 사는 줄 아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제게 돈 얘기가 없길래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았고요. 당시 저는 막내로 일하면서 잡무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대출금 상환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던 시기였어요. 그랬더니 원래 약한 체력이 바닥에 났는지 과로로 쓰러졌지 뭐예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잠시 어지러워 눈을 떴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과로로 면역력이 무너져 목 편도선에 문제가 생겨서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평소 피곤하면 목이 붓고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몸이 망가져 면역력이 무너지고 편도선염이 심각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균 감염이 심각했고 2차적인 다른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도 제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왔더라고요.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일정 조율을 하며 양해를 구하고 남편과 수술에 상의했어요. 남편은 속상했는지 뭘 그렇게 애쓰면서 일하냐고 했냐면서 미리 예방을 했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 없을 텐데 하여튼 미련하다며 저를 혼냈어요. 업무를 과도하게 하는 원인도 알고 보면 남편 놈 대출 때문이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순간 욱했지만 겨우 참았고요. 이틀 후 바로 편도 수술을 하게 됐고 친정엄마 여동생이 간병인과 번갈아 가면서 간호를 해줬어요.
목이 아파 말도 못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회복하는 중이었죠. 근데 그때 웬일로 시어머니가 직접 병문안에 오셨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병원에 오셔서 조금 의아했고요.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몸짓 발짓 하면서 종이에 글자를 적으며 시어머니와 대화했어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 곧 퇴원하는데요. 별거 아닌 일로 무슨